3.3V S5가 지금 아까 3.3V에서 0V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쉽게 생각해서 3.3V S5를 생성해주는 전원단 부분, 지금 봤었던 그 TPS 515980 있잖아요. 그 칩이 맛이 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그 3.3V S5가 SMC에서 온오프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SMC PMG2 Enable이라는 신호를 가지고 3.3V S5를 Enable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신호 자체부터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그 형광등 스위치를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SMC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SMC까지 가기 전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빠르게 한번 몇 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지금 왜냐면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누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했다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쪽 부분에서 쇼트인 거예요. 3.3V 이제 실제로는 3.3V인데 3.3V S5인데 3.3V S4도 있고 3도 있고 S0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S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S0 단에서 쇼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3.3V 전원 단이 그냥 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스위칭 IC가 죽어버린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좀 빠르게 몇 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방금 지금 손상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3V랑 5V랑 둘 다 생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5V 쪽이 손상이 됐단 말이죠. 5V가 손상이 되면서 칩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3.3V S5까지는 됐다가 5V 그 PP5V S4가 딱 켜지다가 지금 회로가 마탱이가 가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서, 일단 지금 요 코일 요 콘덴서 3개가 5V S4거든요. 일단 쇼트 체크를 먼저 해보고, 쇼트는 아니고요. 지금 얘까지도 살짝 나오기는 해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지금 얘가 5V S4인데 얘도 지금 올라갔다 떨어져요. 한 1.6도 나왔다가 막 실제로는 5V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데, 이 테스터기가 늦게 잡아주는 거라서 실제로 지금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5V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5V S4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3.3V S5 지금 그 데이비드 리 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S5 스테이트에서 S4가 가고 S3가 가고 S0가 가요. 실제로 S0는 러닝 상태예요. 그러니까 CPU가 움직여서 뭔가 시스템이 구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제 S4나 S3는 이제 슬립 쪽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S5는 이제 기본 스탠바이 대기 상태인 거죠. 대기 상태에서 뭐 파워 버튼을 스위치를 온을 하면은 S4, S3, S0 이렇게 탁탁탁 하고, 뭐 이제 맥북 덮개를 딱 닫는다. 그럼 뭐 S3, S4 이렇게 딱 상태가 유지되다가 다시 잠자기 상태에서 열면은 다시 S0로 복귀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 그 뭐야 S4까지 걸린다라는 거는 SMC는 정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통 SMC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맥세이프 충전기를 꽂았는데 불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3.3V S5만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S5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S4 스테이트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S4로 이제 들어가야 이제 시스템이 시동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5S4가 지금 전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SMC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 상황이면 아까 봤던 요 부분이 로 인해서 마탱이가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갔죠. 일단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저항을 이쪽 회로를 좀 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한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또 볼까요? 또 그냥 고쳐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봐보죠. 얘네요, R7523. R7523에다가 저기 연결되는 부분이 얘가 VFB 볼트 피드백인 것 같네요. 버추얼 피드백이냐 볼트 피드백이냐. 일단 R7520 얘가 지금 그라운드로 묶여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 분배죠. 전압 분배 걸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실제로 5V가 들어오는 게 V인이고 그라운드 걸려 있고, 여기에서 Vout이 나가서 네, 여기 이 TPS 51980에 V 피드백, 아마도 볼티지 피드백 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긴 2가 있는 거죠. 아마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텐데,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항값을 측정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저항값이 10옴 이상이 되는 거예요. 10옴 이상이 된다라면은 그 5V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저항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항력이에요. 저항. 5V가 들어오는 게 저항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5V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4V가 된다든지 3V가 된다든지 2V가 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5ohm이면은 그 이제 5V의 전압이 거의 그냥 이제 걸러지지 않고 거의 다 흐르는데, 만약에 이게 저항값이 높다 그러면은 3V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그 3V가 그 분배가 돼서 이제 V 피드백이라는 이제 핀으로 이제 그 전원이 전달이 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반가이를 한다. 반가이 하면 뭐 5V에서 2.5V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 3.3V가 들어가든, 그거는 요 저항의 밸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V인으로 들어오는 전압 자체가 일단 마탱이가 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리 이쪽 저항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전압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게 이제 이 피드백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상되는 값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칩이 동작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태가 리셋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5V가 나왔다가 그냥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게 지금 이쪽에 전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이은택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OP앰프 비교기의 내부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에 OP앰프라든지 이런 거에 물려 있어서 비교 전압이 이제 레퍼런스 전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레퍼런스 전압이라고 있죠. 이게 VRF1은 없나? 보통 이런 이제 이제 레퍼런스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전압이 있는 거죠. 이 칩에서 기준 전압으로 삼는 전압이 있는데, 그 전압의 기준 전압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 실제로 이 V 피드백 1이라는 입력값을 받았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기준값이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스템 불량으로 계속 초기화가 되는 그런 이제 온오프가 무한 반복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저항값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항값이 측정이 안 돼. 이게 저항이 지금 다 타버려가지고 다리가 측정이 안 되네요. 지금 요 테스터기에서 OL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저항 측정 모드인데 OL이라고 나오는 거는 오버로드의 약자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그는 가버렸네요. 아니 그래도 아까 이렇게 강제로 이게 떼봤는데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그냥 떼지네요. 아유 이렇게 됐으면 그냥 지금 만약에 이게 아까 OL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단자가 살아있어서 측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OL이 나오면은 이 저항값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어떤 전류도 흐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거고 지금 네, 일단 저항은 떼서 버렸고요. 지금 요 저항도 보면 요 저항도 보면은 살짝 패드가 보이고 밑에 패드가 막 이렇게 그 납들이 바스라지는 게 보여요. 얘도 얘도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얘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항 분배용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지금 아까 R7520에 2번이 752 하나에 1번이랑 연결되잖아요. 얘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는 지금 그라운드로 묶여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게 실제로 Vout 분배된 전압이 나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근데 이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제 헷갈리시는 게 지금 얘도 다리가 한쪽이 좀 색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저항이 정상인지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하신다면 이 저항을 떼낸 다음에 재야 돼요. 왜냐하면 전압분배 법칙으로 지금 이 저항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원하는 저항값이 안 나와요. 얘는 왜 측정이 안 되냐? 얘도 같나 보네요. 단자가 옆에는 나오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맛이 갔어요. 그냥 안 나오죠. 얘도 가야 되겠네. 패드가 살아 있을라나? 뭐 없으면은 뭐 그냥 점퍼 와이어로 해주면 되니까. 아유, 얘도 그냥 패드가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죠. 얘도 갈길 잘했네. R1 저항도 지금 떼버렸어요. 저항값이 측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패드는 살아있네요. 그 부품용 보드에서 얘 한번 저항값을 재볼까? 아까 15ohm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10.4ohm이 나오고 있고 얘가 네, 막 저항값이 계속 움직이죠. 이게 옆에 저항이랑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값이 측정이 안 돼요. 제대로 정확한 값을 측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항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오! 펜이 돌아버렸네요. 이거 보셨더니 짜잔 짜잔, 저희 추측이 이제 맞았던 게 아닐까 싶네요. 다행히. 근데 이제 만약에 사실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뭐 고치면 된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이게 지금처럼 아까 이런 문제가 SMC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수리건에서는 SMC를 갈기도 하고, 어떤 수리건에서는 IC를 갈기도 하고, 어떤 수리건에서는 몰도 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다 이제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또 더군다나 침수가 된 경우에는 커피를 쏟은 건데, 이게 그 이제 커피가 이제 그쪽으로 흐르면서 아마 그 아까 그 볼티지 피드백 핀 있잖아요. 그 저항 그쪽을 아마 뭐 건드렸던가